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단독 취재인데요. 민주당이 이재명의 최측근 방송하는 패널 하고 민주당의 당뇨 2명한테 제가 취재한 취재라기보다 이게 방송을 같이 하다 보면 이게 자연스럽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게 취재가 되는 거예요. 기자들도 그렇죠. 전화하면. 근데 그래도 이게 믿을 만한 사람이죠. 방송 정도를 만회할 정도면요. 아주 이제 엉터리는 아닙니다. 아마 그런 분위기가 많은 것 같아요. 이재명 측에. 제가 이제 들은 2명한테 충격적인 이야기는 뭐냐? 이재명이가 이제 트럼프의 길을 가겠다. 계속 이 트럼프 당선되고 엄청나게 이재명이가 기분이 좋아지는가 봐요. 트럼프의 길을 가겠다. 트럼프의 길? 일단 이게 트럼프가 여러 개의 형사사법 리스크가 있는데 대통령이 됐으니까 그것만 봐도 이재명 입장에서는 야 우리 국민도 미국 국민처럼 찍어주겠지. 일단 대통령 찍어주겠지. 트럼프도 찍어주시니까 사법 리스크 그 자체가 이제 일단 고무돼 있고 거기에 상당히 기분이 상당히 업돼 있습니다. 근데 법적으로 트럼프의 길이 뭐냐? 약간은 미국하고 우리나라 사법 체계가 약간은 다른데요. 많이 다르긴 하죠. 근데 우리도 이게 이재명이 생각하는 방법이 있더라고. 뭐냐면 이제 트럼프가 지금 기소된 게 수사 중인 게 한두 개가 아닌데 대표적인 게요. 대표적인 게 이제 미국의 법무부 있잖아요. 연방 사건이 있고 또 주에서 기소된 것도 있어요. 트럼프 사건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가장 유명한 한 4개 사건만 보면 일단 이제 미국 법무부 있잖아요. 법무부가 기소하는 게 2건의 연방 사건이 있거든요. 법무부에서 기소해가 연방 대법원에서 하는 2건이 있는데요. 이게 내용이 뭐냐면 옛날에 트럼프가 국가기밀 있죠. 국가기밀 문건을 2021년에 테마고 플로리다 자택으로 문건을 반출한, 그러니까 국가기밀 문건을 플로리다 자택으로 반출한, 이게 우리나라 치면 공무상 비밀 누설 이런 거잖아요. 요 혐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유명한 2020년에 대선 불복해가지고 막 뒤집기 그때 막 난입하고 난리 났잖아요. 사람 죽고요. 요거 2개가 미국 연방 대법원에 있는데요. 이게 이제 법무부 장관 바이든 정권의 법무부 장관이 임명한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있어요. 잭 스미스 특별검사가 이제 트럼프를 기소했는 거 있잖아요. 요게 이제 트럼프가 뭐라 했습니까? 내가 대통령만 되면 이게 특별검사를 2초 만에, 야, 또 1초도 아니고 또 2초네. 왜 2초인지는 모르겠어요. 2초 만에 오히려 이제 스미스 특검을 해임하고 사건 내가 그냥 셀프 종결하겠다. 이렇게 밝혔잖아요. 그게 현실화된다는 거예요. 현실화된다. 이게 보도가 나오고요. 법무부도 방법이 없는 거, 대통령이. 그 다음에 또 있어요. 또 이제 연방 사건 말고 또 사건이 또 큰 게 또 2건이 더 있는데요. 이재명이랑 비슷하네. 이재명이도 크게 4개 재판 지금 법원 받고 있는데 2개 사건은 뭐냐 하면요. 하나는 이제 조지아주 검찰이 기소한 거예요. 이것도 이게 대선 불복 뒤집기 한 조지아주.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뉴욕의 유명한 우리 뉴욕에서 진행된 성추문 입막음 관련해가지고 이게 돈 관련 회계장부 조작 있잖아요. 성추문, 입막음, 돈 관련. 이 2건이 있잖아요. 이것도 이게 트럼프가 그냥 이게 뒤집어 버린다는 거예요. 뭐냐면 이제 조지아 사건 이거는 이제 이미 재판이 중단돼 있대. 검사하고 이런 문제로 조지아 사건은. 그 다음에 뉴욕 사건 이게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게 중범죄 유죄 판결은 나왔는데 형량을 못 정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대통령이 돼버렸으니까 뉴욕 사건도 이게 유의미하게 형량을 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고 형량을 정해봐. 정하면 이게 바로 그냥 사면시켜버리는 셀프. 이런 이제 트럼프의 태도입니다. 요게 미국은 참 특이한 게 미국은 전과자도 출마합니다. 미국에는 전과에 출마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예를 들어 선거법으로 100만 넘으면 5년간 못 논다 이런 게 있죠. 미국에는 그게 없어요. 미국에는 이게 그런 제한은 없습니다. 여러 대통령 물론 요건은 있지만 거주 요건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전과 요건이 없어.
미국은 뭐 전과 10년, 20년 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냥 출마합니다. 이게 그렇게 셀프 사면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는 출마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예를 들어 이제 뭐 실형 받으면 10년간 못 넣을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에. 벌금 받으면 이게 5년간 못 넣고. 그래서 이제 이재명이는 우리가 이게 빨리 대선 전에 빨리 뭔가 확정지가 출마 자격 못 나게 위정교사나 선거법 있잖아. 이렇게 막아버리면 끝나는데 그거는 이제 트럼프하고 다른데요. 근데 이재명의 전략은 제가 이게 물어봤더니 뭐냐? 트럼프의 길을 가겠다는 게 뭐냐? 한마디로 이제 대통령이 되면 이재명이 이제 트럼프의 길이라는 게 대통령이잖아요. 대통령이 되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수가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 그 다음에 법무부 장관이 무슨 권한이 있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이 검찰청법에 있잖아요. 법적으로. 그걸 이게 마음대로 마음대로 행사한 게 추미애잖아요. 그 다음에 박범계도 행사했죠. 추미애하고 박범계가 그때 윤석열 막 총장이나 그 지휘권 행동하는 거, 발동하는 거 봤잖아요. 모든 걸 할 수 있잖아. 너 배제해. 너 어디 기소해. 너 어디 기소하지 마. 뭐 이게 기소한 거 취소해. 이런 게 모든 지휘권 발동이 법무부 장관이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재명이가 법무부 장관을 지 맘대로 임명할 수 있잖아. 진짜 개딸처럼 말도 안 되는 사람 임명할 수 있잖아요. 법무부 장관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박범계나 추미애보다 더한 이런 사람에게 임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이니까 바로 이게 총장한테 지휘권을 발동해서 이재명의 공소를 취하해. 우리나라 법에는 공소 취소 제도가 있어요. 공소를 제기했더라도 이게 검사가 공소를 취소하면요 재판은 끝나버려요. 왜 그러냐면 이게 우리나라는 이게 탄핵주의라고 합니다. 탄핵주의. 검사가 기소를 제기해야만 재판이 시작되고 판사가 직권으로 원님 재판하듯이 직권으로 재판을 못해요. 옛날에는 이게 뭐 고을의 원님이 수사하고 재판까지 다 했다. 이걸 규문주의라 했잖아요. 규문. 근데 지금은 탄핵주의, 소추기관과 재판기관이 엄격히 구별되어 있어요. 따라서 소추가 없으면 재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게 대장동이든 대북송금이든 뭐든 재판만 시간만 질질질 끌어라. 그러면 이게 내가 대통령만 되면 법무부 장관을 내가 임명해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해서 공소 취소로 간다. 야, 참 이게 무시무시한 이게 엄청난 전략이잖아요. 참 대단합니다. 이걸 이게 몇 년 끌어서 확정 안 시키면 그러면 이게 내가 대통령만 되면 법무부 장관을 임명해서 지휘권 발동해서 공소 취소로 사건 종결시켜버린다. 뭐 대통령이 끝나고 또 재판하냐. 재판이 중단되고 뭐 5년간 정지되고 이런 논의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우리 이런 논의가 있었잖아요. 계속 이제까지 대통령이 되더라도 기존에 진행하던 재판이 진행되느냐. 된다는 게 다수설. 그 다음에 중단된다. 안 된다. 이런 계략이 있었는데 중단된다는 거는 5년간 중단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끝나고 나면 또 재판해야 된다는 거잖아. 근데 이재명 측은 야, 또 대통령 임기 5년 끝나고 무슨 재판을 또 하냐? 대통령이라는 거는 이게 국민이 신임한 거니까 그냥 공소를 취하시켜버린다. 취하시킨다. 그게 안 따를 수가 없잖아. 검찰이. 엄청나는 게 무시무시한. 제가 이 말을 듣고 이게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도 이 정도까지 하겠나? 설마 재판 중단 정도는 보통 이야기했죠. 에이, 대통령을 뭐 법정에 불러서 대통령 동안에는 이게 재판 정지했다가 하겠지. 요렇게까지는 많은 논의가 있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는 처음 아마 방송이나 언론에서 처음으로 제기하는 겁니다. 이런 무시무시한 업무를 이재명 측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만 끄는 거예요. 어차피 무죄는 안 되는 거니까 시간만 끄는 거예요. 그래서 깔끔하게 그냥 공소 취소로 완전히 종결짓자. 어차피 그때 대통령 촌데 국민이 대통령 뽑아줬는데 그 취한다 해서 뭐 국민들이 또 뭐 엄청나게 뭐 저항하고 뭐 들고 일나겠냐. 어차피 대통령을 뽑아줬다면 그 여론이 좋을 때 그때 취소해버리면 아니 대통령 취소한 거니까 나는 이미 국민 신임 받은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와, 진짜 이게 대단한 게 무시무시한 게 업무 전략이죠. 야, 이걸 이게 어떻게 막아야 될까? 제가 들으면서 가만히 생각한 거는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까? 빨리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보기에
미국하고 다른 게 있잖아요. 출마 자격 빨리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걸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제 대장동이나 뭐 이런 걸로는 안 돼요. FC나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이게 희망은 선거법하고요. 위정교사밖에 지금 없어요. 이거는 확실하게 내년까지 납니다. 무조건 납니다. 이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무조건 이게 위정교사하고 선거법에서 유죄를 만들어서 피선거권을 박탈해가 여기서 확정 지어버리야 됩니다. 이거 아니고는 제가 보기에 방법이 없다. 그 다음에 약간 가능성이 있는 게 대북 송금 정도인데요. 대북 송금도 지금 신진우 부장 하고 있지만 내년에 또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것도 시간 끌기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물론 이게 이화영이가 확정돼 버리면 이재명 것도 심리 범위가 확 줄긴 한데 그렇지만 이게 기상천외 별의별 방법으로 정인 또 이게 불어가면 아직 1심 본격 시작도 안 되기 때문에 뭐 1심이 1년 안에 놓은다는 보장을 못 합니다. 냉정하게 보면 대북 송금도 혐의는 크고 하지만 이게 이재명 측에서 무작위로 정인 부르고 계속 시간 끌게 하면요 3심까지 만만치 않아요. 아직 1심도 안 됐기 때문에 제가 보는 유일한 방법은 선거법하고 위정교사에서 1심이 선고되면요 그 다음에 2심, 3심 이거는 사건의 내용이 워낙 간단하고 정인도 없고 뭐 확실하기 때문에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걸로 어떻게든 저는 이재명을 때려잡는 이게 안 되면 나머지 재판들은 만약에 대통령이 되는 순간에 공소 취소를 통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권 발동을 통한 공소 취소를 통해서 모든 게 그냥 클리어하게 없어져 버릴 수가 있다. 이런 게 우리가 업무를 국민들께 알리고요. 빨리 지금 검찰도 오늘 이제 공식 보도 났더라고. 뭐 대장동 위례를 분리 선고해달라 공식 요청한다고 이제까지 언론에 있었는데 아마 이제 정식 공식 공문으로 법원에 내는데 이것도요 법원의 재량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법원이 판사가 옛날에 신진우 부장이 뭐 김성태 선고할 때 왜 대북 송금부만 불내가 선고했잖아요. 이게 판사 마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검찰이 아무리 요청해도 불복할 방법이 없대. 이거는 순수하게 판사 재량이에요. 이거는 뭐 법원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판사들 부장으로 여러 명 불러서 나누어서 우리 심리하자 이렇게 뭐 해가 법원에서 스스로게 하는 것 외에는 검찰이 요청만 하지 불복하는 정식 이런 게 방법이 없어요. 실제 따라서 그게 어떻게 될지도 지켜봐야 되는데 뭐 현실적으로 본다면 그 두 개밖에 없다. 나머지는 어렵다. 이런 데 상황이고 하여튼 운명적인 주입니다. 다음에 15일 날 이제 또 재판에 25일 두 개가 연달아 놓으니까 거기에서 이제 둘 다 놓으면 뭐 확실한 거고요. 둘 다 놓으면 뭐 저는 그래 보지만 또 이게 최소한 이게 하나라도 당선 무효 피선거 박탈한 게 놓여야 되는데 아마 이게 이재명의 운명을 좌우하지 않을까. 나머지 트럼프의 길을 가는 이런 게 이재명의 업무를 어떻게 분쇄해야 될지 참 이게 앞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다. 엄청난 저도 이게 충격을 받고 이걸 어떻게 막을 수 있을지 실제 나머지 재판들은 어떤 방법을 써도 이게 선거까지 쉽지 않다. 두 개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앞으로 이제 이재명의 재판 보면 전부 이게 시간권은 이런 전략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이걸 이게 일단 여론전이나 좀 해야 되겠다. 저는 신속한 재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선고 결과부터 한번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